안녕하세요, 따입니다. 관광객들이 보통 방콕을 방문하면요,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또 어떤 곳을 소개를 추천을 해야 가장 방콕답고 태국답고 좋은 곳일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도 하십니다. 어디를 가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을 할 만한 곳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방콕에 오셨거나요? 지금 방콕에 갑자기 내일 가시는 분들, 제 방송,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신다면요, 어쩌면 아주 멋지고 좋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득템을 한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콕의 이미지를 하면요, 보통 관광 자원 외에 저렴한 물가, 이런 시장, 재래시장이라든가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짜투짝 시장이라든가, 또 요즘 생겨가지고 많이 가는 아시아티크 이런 데 가보면요, 큰 어떤 비싼 쇼핑몰보다는 대부분 저렴하고 중저가, 먹고 즐기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살 수 있는 작은 기념품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큰 쇼핑이라든가요, 명품, 이런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방콕보다는 그래도 싱가포르나 이런 해외로 많이 나가죠. 홍콩을 간다든가요. 그래서 태국 정부가 이번에 마음 먹고 만든 쇼핑몰입니다. 아이콘 시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아이콘은 보통 무언가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작은 어떤 이미지죠. 그리고 시암은 옛날 태국의 명칭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배가 탁신왕이었죠. 태국을 개방하고 근대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탁신왕이 개항을 했습니다. 외국에게 태국을 열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들어온 배가 바로 저 배입니다. 바로 이 짜오프라야 강을 통해서 그렇게 무역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올해 250년 기념이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짜오프라야 강변에 이렇게 멋진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이 쇼핑몰은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태국이 보통 뭔가를 만들면은 태국 최대, 이건 물론이고요, 동남아 최대라는 단어를 많이 붙습니다. 제가 3번째 들어본 것 같아요. 메가 박람 만들 때 굉장히 크다, 동남아 최대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센탄 웨스트게이트 저쪽에 깊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요, 방야이 쪽에 있는 센탄을 가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센탄이 있는데요, 그곳을 만들 때도 역시 동남아 최대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도 역시 동남아 최대입니다. 최대이면서 최고급이죠.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는 저렇게 쇼핑몰인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무슨 궁전 같습니다. 쇼핑몰이라기보다는요, 저렇게 어떤 박물관, 멋진 전시물, 작품들이 많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화려하고요, 예쁘고요, 사람들이 참 많죠. 태국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골프, 마사지, 스파, 또 유흥, 여흥, 유적들도 있고요. 이런 관광뿐 아니라 좀 쉬다 가는 휴양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런 쇼핑몰에다가 태국에서 어떤 글로벌 명품 브랜드 매장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이곳에는 500개가 넘는 매장이 있고요, 7천여 개, 이 정도가량의 국내외 브랜드 제품들을 전시해 있습니다. 일본 백화점도 들어와 있고요. 싱가포르에 이어서 동남아에서는 2번째로요, 애플 스토어 직영 매장이 아주 큰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2000제곱미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52층 규모 오리엔탈 방콕 레지던스, 그리고 70층 매그놀리아스 워터프론트 레지던스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최고급, 태국에서는 최고급입니다. 최고급 주거 단지, 이런 건물이 나란히 입주해 있습니다. 올해 11월 9일날 오픈 행사를 했고요. 오픈 행사 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태국의 공주님도 오셨고요, 왕가가 참석을 할 만큼 그렇게 의미가 깊은 장소가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최시원 씨가 갔죠. 한류 스타 최시원 씨가 한국을 대표해서 참관을 했었습니다. 일 층 밑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식당들이 많은데요. 이쪽은 푸드코트입니다. 태국의 지역들을 대표하는 동네, 뭐 남반구, 뭐 중부 지역, 북부 지역, 뭐 이산 지방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테마거든요. 그래서 그 각 부분마다 판매하는 음식과 물건들이 다 다릅니다. 이쪽은 중부지방 같습니다. 중부지방 톤부리, 주로 톤부리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톤부리 시대 때 만들어진 그 태국의 신왕 때 기념을 해서 그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망고밥도 있고요. 망고도 있는데요. 가격은 상당히 좀 비쌉니다. 보시면 259바트이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1kg에요. 1kg에 259바트이면 보통 태국 시장의 뭐 10배 아니면 보통 시장에 한 5배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 지금 시기가 망고 시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급 같습니다. 나라야 매장 중에 제가 본 매장 중에 가장 화려하고 잘 만든 곳이 이곳이 아닌가 싶어요. 나라야 매장 안에 저렇게 먹고 마시고 뭐 쉴 수 있는 공간, 휴식 공간도 있고요.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한 10년 전쯤 나라야를 많이 가고 선물로도 많이 샀었는데요. 요새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나라야는 천으로 만들어진 좀 저렴한 저가의 어떤 이미지가 많았죠. 근데 디자인들이 예쁘고 실용적이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요. 특히 중국 사람들 아주 좋아했죠. 지금도 좋아하나 모르겠습니다. 한쪽에는 저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자, 돈부리 쪽 음식점이 보였고요. 나라야 가방을 보니까요, 디자인들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많이 태국적인 문양도 있고요. 예쁘고 세련된 것도 많아졌네요. 핑크색 많이 보셨죠? 이런 제품들은 제가 많이 접하지 못했던 제품들 같아요. 안 보는 사이에 나라야도 더 멋있고 다양한 이런 디자인들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나라야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선물용 이런 실용적인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역마다 특산품 또는 어떤 공예품 이런 것들도 많이 전시하고요. 뭐 잘 꾸몄죠. 실제로 저렇게 물을 만들어서요, 그 위에 보트를 띄워놨고, 물론 뭐 조형물입니다. 움직이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저렇게 사람들이 그 위에서 음식을 팔거나 물건을 실제로 팝니다. 그래서 태국을 처음 오시는 분들 아마 이걸 보면은 재밌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칸칸마다 저렇게 주택들, 물론 가게입니다만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과 물량을 투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세븐일레븐 중에 가장 고급 화려한 곳 같아요. 멋있죠? 로고도 멋있고요. 앞에 뭐 전면적인 엄청 큰 LED 전광판도 있고, 세븐일레븐 중에 최고급 그런 멋진 곳 같습니다. 뭐 식당가라든가 카페처럼요, 쉴 수 있는 곳들이 많고요.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이날은 지금 아직까지는 아마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대부분들 보시면은 큰 쇼핑을 하는 분들보다는 주로 먹고 쉬고 이렇게 마시러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쪽은 북부 지방이네요. 치앙마이 있죠. 이쪽 동 모습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예쁘죠? 사람들이 저렇게 곳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쇼핑몰 안에서 뭐 사진 찍는 거 자주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주 여기는 새로 오픈했기 때문에요, 볼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봐도 사진을 아무 데서나 찍어도 다 예쁩니다.
코끼리 조형물도 있고요. 동상도 있고 모형도 있고 벽화도 예쁘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매번 저렇게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무슨 전시장 같아요. 정말로 무슨 박물관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 자체가 구경하는 관람하는 관람 코스처럼 만들었습니다. 쇼핑몰이라고 보기에는요 조금 너무 멋지지 않나. 제 생각에는 아시아티크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아마 돌리지 않을까. 물론 뭐 아시아티크도 그 나름대로의 뭐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구경만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곳이 더 으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아티크 가가지고 쉬면서 술 한잔 마시고요, 강가에서 휴식하고 먹고 마시러 가는 것도 괜찮은데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쇼핑만큼 물건을 구입하러 간다 그러면은 이곳을 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쇼핑 물건의 가격은 저가가 아니라 중고급가,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하다는 거, 뭐 서민들이 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타겟을 했고요. 태국의 상류층, 중상류층 이상들이 많이 올 거고 또 구경하러 오는 그런 관광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산 쪽의 디자인인데요, 의류입니다. 예쁘죠? 태국 전통 의상을 이렇게 이쁘게 고급 실크로요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전형적인 이산 지방입니다. 농사짓고 소를 이용하는 방법, 이산 쪽 관람 그쪽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화장실도 이쁩니다. 화장실에서 제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저렇게 뭐 도자기 같은 저런 뭐 수도 시설, 세면 시설이 있는데요, 참 돈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뭐 이것도 난 낡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렇게 멋지고 곳곳이 다 아름답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더니 아마 이곳 오픈 기념으로 각 나라에서 어떤 사절, 뭐 조형물들, 상징, 선물을 보낸 것 같아요. 미국도 있었고요, 프랑스도 있었고, 영국, 러시아,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축하의 어떤 기념 조형물 선물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죠. 우리 한국 거는 어디 있나?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심지어 미얀마도 있습니다. 러시아도 있네요. 멋있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저렇게 조형물들입니다. 다만 아쉽게 한국은 없습니다. 일본이 빠질 수가 없겠죠, 태국하고는요. 자, 집사람이 좋아하는 MCM 매장 앞도 지나가 봤고요, 세포라 화장품 가게도 지나가고요. 굉장히 큰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참 멋지죠? 이날 1층에서는요, 물론 이날이 오픈 날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요일이었는데요, 성악을 공연을 하더라고요. 뭐 좀 웅장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이게 뭐 쇼핑몰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무슨 음악의 전당, 음악 홀 같습니다. 아마 태국의 인기 가수가 와서 노래를 했으면요, 사람들 아마 와글와글 하겠죠. 뭐 한류 스타가 와서 노래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한층 더 위로 올라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웅장하고요, 규모도 있고 참 태국이 열심히 공을 잘 들였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곳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태국을 보여주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태국적인 것, 태국의 아름다움, 태국의 가치, 이거를 현대화를 해서요, 쇼핑몰의 메카, 쇼핑몰의 단지, 앞으로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향하는 그런 관광객들, 쇼핑객을 잡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랜드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회사를 만든 곳은요, 사얌 피왓
시암 파라곤을 갖고 있는 회사죠. 시암 파라곤의 계열 회사가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에뛰드도 있었고요. 저렇게 신나게 장사하는 아가씨도 있고요.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시암 파라곤 하면 태국을 대표하죠. 방콕에서 그래도 가장 고급스럽고 비싸고 명품이 많은 곳, 고급 이미지를 갖고 있는 태국의 가장 큰 쇼핑몰이었습니다. 그 시암 파라곤에서 이곳을 다시 진출을 해서요. 비록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다 주도해주고 밀어주는 그런 쇼핑몰을 만든 것 같습니다. BMW S1000RR입니다. 멋있죠? 오토바이요. 참 멋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디스플레이를 해서요. 무얼 팔까요? 청바지하고요. 티셔츠를 팝니다. 옷을 팔기 위해 오토바이, 비싼 오토바이를 저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그냥 갈 리가 없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제 신발 좀 보세요. 태국에서 산 신발입니다. 심플리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태국의 브랜드인데요. 신발 옆구리가 터져버렸습니다. 얼마 신지도 않은 건데 저렇게 돼버렸네요. 아는지 모르는지 집사람은요 열심히 아이스크림만 먹고 있습니다. 이거 말할 수도 없고요. 멋지게 이쁘게 보이면 뭐합니까? 남편 같이 다니는 사람이 옆에 거지같이 신발도 터진 사람이랑 다닐 텐데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아마 웃을 겁니다. 이렇게 아이콘 시암에서요 많은 브랜드들, 멋진 브랜드 쇼핑몰을 봤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편에서는요 제가 야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멋집니다. 이곳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 야경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